빈출 330페이지에 1번 보시면 330페이지 1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25조 대리권수의 표시를 할 것 또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월권 넘었거나 또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거나 그죠? 세 가지잖아요. 그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표현대리 인정할 수 없죠. 오른쪽에 각 유형의 표현대리에서 1번 오른쪽 페이지 1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법률 관계 직접적으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아니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 승인 혹은 이걸 방조하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333페이지에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335페이지) 보시면 사례 분석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그랬죠? 1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죠.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2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넘겨보시고 3번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그래요?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4번 보시면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뭐한 걸로 간주? 추인 거절로 간주하지요. 추인 거절로 간절이니까 무효된 거, 유효된 거, 무효가 된 거죠.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바라지 않았다면 바로 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끌어내지 마시고 바라지 않았다면 추인 거절로 된 것이다. 추인 거절로 됐으니까 무효다. 무효니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나오면 힘드니까. 됐죠? 예,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무효 취소 보겠습니다. 자, 취소 먼저 보겠습니다. 취소 먼저. 교재는 134페이지에 거기 법률행위 취소 그래서 유닛 프리뷰 나와 있죠? 네. 그거예요. 취소권자 상대방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 법정 주인 취소권 행사 기간.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표를 만든 거예요. 칠판 보시고요. 자, 법률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랬죠. 요건.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성립된 것이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다시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해요. 유효. 유효가 무슨 뜻이에요? 효가 뭐라 그랬지? 효가 권리변동, 법률 효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효 그러면 권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권리 의무가 있다.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무효인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아무 때나 무효 취소되는 게 아니죠. 조건을 갖춰야 되죠. 취소는 취소 원인이 있어야 되고 무효는 무효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소 원인이 몇 가지? 네 가지. 뭐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이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 가능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그죠?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예외, 통정, 무효. 비진의 표시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유효, 예외, 무효잖아요. 이게 다 무효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효력 요건 중에서 취소 원인 빼면 전부 무효 원인입니다. 취소 원인은 딱 네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만 취소권이 발생하죠. 그럼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이 취소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권리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죠? 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취소권이 있는데, 즉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취소권이 발생을 했지만 그 취소권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제척기간이 지나버려서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권이 소멸한다고요.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배제되고 배척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가 배제되고 배척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무효로? 유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라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제척기간이라는 말하고 소멸시효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제척기간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같아요. 소멸시효하고. 그런데 이거는 청구권이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형성권엔 제척기간, 청구권엔 소멸시효. 형제끼리 청소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건 같은데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근데 이건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형성권이라는 건 강력한 권리죠. 형성권이 뭐였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권리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대단히 강력한 권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유리해요? 상대방은 불리해요? 상대방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하고자 형성권에 제척기간을 두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성권에 제척기간 둔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보호한다는 측면이에요. 즉 공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구권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자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 사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건 공익과 관련이 있고 요건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붙고 이거는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거예요.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 권리를 지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하고는 공익적인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이 개인적 이익이에요. 따라서 알아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법원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접 개입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거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건 같지만 다르다. 미세하게.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붙고 청구권엔 소멸시효가 붙는 것이고 차이점은 주장 입증이냐 직권조사냐 그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한 건 어떤 거예요? 형성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니까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니까. 그런데 이제 취소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취소권자가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떤 상대방이냐 그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에요.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예요. 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 그걸 다 묶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승은 뭐예요? 승계인 및 대리인까지예요. 취소권자는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잖아요.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자는 제한 능력자 본인이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가 돼요. 이들 외에도 그 승계인 및 대리인까지도 취소권자이다.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얘기일까요? 포괄 승계인 얘기일까요? 둘 다예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둘 다. 그럼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얘기할까요? 임의 대리인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가 되는 이유가 본인이 예를 들어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응? 미성년자 본인. 그리고 얘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러면 이 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얘도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취소권을 갖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 자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 자신의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취소권자인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근데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있고 거기에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임의 대리인은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죠? 대리인 기준이잖아요. 그죠? 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착오. 내용에 중 했어요. 그럼 대리인이 착오를 했다면 취소권 발생하나요? 아니 내용에 좀 갖췄으면 취소권 발생하죠. 근데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본인에게 취소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라면 이자가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을 때 얘도 취소권자이지만 부모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의사하고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가서 취소를 해버려도 되는데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것이고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취소권 발생하는데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지 임의대리는 취소권자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임의대리인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특별 수권이 있으면 그러면 가능하겠죠. 예외적으로.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취소권자인 대리인은 누구를 얘기한다? 법정 대리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얘가 10세 꼬마예요. 얘는 누구죠? 슈퍼맨, 슈퍼주인. 그럼 과자를 주고 1,000원을 줬죠. 이 법률행위, 매매죠. 과자에 대한 매매. 이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왜 그래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 네.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잖아요.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이죠. 그러니까 얘가 취소권자이고 또 누구도 네?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 슈퍼맨에게 하는 거예요. 슈퍼맨에게. 이해되셨어요? 네.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권리 의무가 다 사라진 것이니까 따라서 얘는 과자 돌려주고 얘는 1,000원 돌려줘야 되겠죠. 권리가 다 없어진 거니까 다 원위치 시켜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부당이득의 반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다만 제한능력자는 특별히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그 특별한 규칙이 뭐냐면 제한능력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반환하면 족하다 그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10세 꼬마가 과자 다 처먹고 취소라고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 도달과 동시에 권리 의무가 전부 소멸해버리고 그죠? 그럼 얘는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과자 봉지만 남는 거예요 봉지. 그럼 봉지만 주고 얘는 1,000원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슈퍼맨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미성년자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니까. 결국 취소가 되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다가 페널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로 가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소급 무효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럼 취소 원인이 어떤 건지 일단 아셔야 되겠죠. 취소 원인 뭐였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거는 취소 원인. 나머지는 전부 무효 원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추인. 아까도 봤듯이 추인이 뭐라 그랬죠? 추인? 쫓아가서 인정해준다. 이걸 추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유효로 인정을 해주는 걸 우리는 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인도요, 종류가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역시 아까 공부했듯이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인 무효이었죠. 근데 그걸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효 행위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무효 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추인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무건드리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다 공통점은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로 확정한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결국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로 한다는 일종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해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인 거죠. 유효한데 여기에 취소권이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제척기간 지나서 유효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일단은 유효이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인 유효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확정되지 않은 유효 상태인데 얘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유효로 가는 거죠? 얘는 무효이고 얘도 무효인데 무효가 유효로 가는 것 마냥 얘는 좀 다르죠? 유효가 유효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 전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이니까 다만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의 유효에서 확정되는 유효로 가는 거예요. 별로는 차이가 없죠. 확정되지 않았느냐? 확정됐느냐? 유효가 유효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한다라는 말은 유효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유효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추인과 취소는 반대말이에요.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고 취소한다는 말은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추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뭘 얘기하냐면 취소권의 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로 된다고요. 유효로 되게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무건드리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추인하게 되면 결국 다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효이고 이것도 무효예요. 무효가 유효로 돌아가는 건데 얘는 유효인 게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자, 그러니까 추인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유효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추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다만 그 두 가지 모두 다 추인권자가 해야 되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추인권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추인권자는 누구겠어요? 추인을 할 수 있으려면 취소권을 이게 추인한다는 게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게 있어야 포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포기하려면 취소권은 가지고 있어야지 포기가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인권자가 바로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100% 같지는 않아요. 취소 원인이 뭐였죠?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예? 제한 능력, 사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은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이라면 취소 원인이 종료됐다는 말은 제한 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돼야 되는 거죠.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게 취소 원인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없다? 미성년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되니까. 예? 아니, 얘가 10살짜리 꼬마인데 우리 슈퍼맨이에요. 얘 1,000원, 얘 저기 1,000원 주고 이쪽에서 과자 줬단 말이에요. 그 둘이 매매 계약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슈퍼맨이 너 지난번처럼 또 과자 다 처먹고 취소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이번에 안 그럴게요. 그래서 너 여기다 사인해라. 그래서 각서를 받아요. 각서. 예? 추인합니다. 저 취소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가 이렇게 쓰더라도 이것 역시 미성년자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얼마든지 취소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되었다면 비로소 이제 추인할 수 있다. 그때요. 성년자가 됐다면.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두 가지예요. 임의 추인이나 또는 법정 추인이에요. 임의 추인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내가 이거 취소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알고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추인하는 게 임의 추인이라면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6가지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 6가지 사유가 뭐죠? 이, 청경, 담양강. 담양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양에 있겠죠. 담양에. 그죠? 담양에 있는 강이 담양강. 그럼 북한에 있는 강은 북한강? 어쨌든 담양강이에요. 이는 뭐예요? 이행이에요.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은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강, 제, 집행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청경, 담양강. 법정 추인 사유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 150페이지 보시면 145조 나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를 보류했다. 그래서 보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요. 제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그거예요. 아무런 이의 없이 6가지 사유만 있으면 되는데 1호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2호가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 강제 집행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이, 청, 경, 담, 양, 강. 자, 그 중에서 경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경계는 구체모 소멸과 신체모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이해.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을과 뭐를 할까요? 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토지 이용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 얘는 지상권의 설정자예요. 그런데 얘가 갑에게 기망행위를 했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유효, 무효?
기망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했으면 유효, 무효?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죠? 예?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 얘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나요? 지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 토지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어떤 의무가 있나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가 있죠. 응? 또 이 계약하면 얘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상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치료를 지급해야 될 치료 지급에 의무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죠? 응? 갑이에요, 을이에요? 얘가 취소권자 있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럼 얘는 누구예요?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죠? 그죠? 뭘 취소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예? 얘가 취소권자로서 사기 당했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이 지금 취소권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얘한테 치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예?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얘가 지금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취소권자인데 얘가 등기를 해줘요. 안 하겠다.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무를 뭐 했어요? 이행했잖아요. 누가? 취소권자가 직접 이행을 했다는 말은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얘한테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행에 뭐를 하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흰색으로 따라와 봐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치료 청구권.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읽을 테니까 흰색으로 따라와 보셔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거. 지료청구권이잖아요. 취소권자가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권리를 A에게 양도를 한단 말이죠.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시 이번에 다시 노란색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흰색으로 맞춰봐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다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네? 취소권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에요, 을이에요? 다시 취소권자 누구예요? 갑이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을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노란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려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럼 을이 지상권 설정해서 취득한 권리?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그죠? 이거를 양도한단 말이에요. 양도해요. 예? 그것도 갑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 이걸 을이 취득한 지상권을 양도하든 말든 그건 갑이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데 양도. 얘는 법정 추인이라면서요. 그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양도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은 양도인데 아니죠. 다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취소하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처분한다는 이야기는 취소하지 않는 걸 전제해서 처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도하는 건 누가 양도하는 거예요? 얘가 양도하는 거잖아요. 얘가 취득한 권리. 그거를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때 그러면 취소권자가 갑이죠. 갑은 누구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그랬어요?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취소하여야 한다? 직접 상대방 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얘는 양수인이죠. 또 이 권리를 얘한테 양도했을 때 얘도 양수인이죠. 요거는 법정 추인이고 요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누가 양도했을 때? 노란색으로 얘기하자. 노란색.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죠.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렇죠. 도인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 결국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했다. 근데 이게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하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법정 추인의 문제가 아니죠. 자, 갑이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그럼 갑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잖아요. 갑다시가. 그죠? 얘는 취소권자 있죠. 왜? 취소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승계인 및 대리인 그랬을 때 이 승계는 어떤 승계인? 특정 플러스 포괄 승계인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특정 플러스 포괄 승계인.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갑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해요. 양도해요. 정에게 팔았어요. 그럼 얘도 취소권자인가요? 토지를 팔았다고요? 팔았어요? 네,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이에요? 네. 특정 승계인 여기 써놨잖아요. 특정 승계인. 사망해서 상속받은 포괄 승계인이고 양도하면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얘도 취소권자라니까요. 승계인.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봐봐요. 양도예요. 그죠? 근데 양도하는 내용이 다 틀리죠? 여기서는 뭘 양도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읽어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그걸 양도한 거예요. 누가? 취소권자가. 근데 이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건 맞는데 누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를 한 거예요.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고. 다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어요. 누가? 취소권자가. 그럼 법정추인인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죠. 얘는 양도인, 양수인. 근데 뭘 양수했어요?
지상권을. 요거는 법정 추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또 양도했는데 뭘 양도한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는데 토지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한 권리가 아니죠.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잖아요. 계약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지만 본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건 이건 뭐야? 특정 승계인에 불과한 거예요. 법정 추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얘도 양도, 얘도 양도, 얘도 양도예요. 그렇게 헷갈리는 거죠. 구체적인 흰색의 내용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법전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전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은 노란색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흰색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갑이 취소권자로서 얘가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닌 양도는 법정 추인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취소. 그래서 알든 모르든 6가지 사유가 다 뭐라 그랬죠? 이청경, 담양강해요. 그 중에서 요거 청구하고 양도 요 2가지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 아니라고요.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양강에서 뭐 먹어요? 청양고추 먹어요. 청양고추.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건 이행에 청구, 상대방이 이행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아까 취소 원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취소 원인이 뭐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효력 요건은 전부 무효 원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무효인 효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이행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한 다음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준다. 자, 무효의 종류인데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넘어갔어요. 그럼 선의일 때는 취득을 못하고 악의일 때도 취득을 못해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넘어갔죠? 근데 얘가 선의일 때는 취득을 하고 병이 악의일 때는 취득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됐을 때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이게 무효였단 말이에요. 무효였으면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취득 못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선이라면 취득을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취득을 하는데 알았다면 취득을 못하죠. 선이 악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대적인 무효다 그래요. 그럼 무효가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무효도 있고 상대적인 무효도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로서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무효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무효는 어떤 경우냐?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죠?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는 상대적 무효예요. 근데 절대적 무효는 사회질서 위반이라면 절대적 무효예요. 103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예요. 이거 두 개 아니면 다 절대적인 거예요. 원시적 불능도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돼야 안 돼요. 무조건 보호 안 된다.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악의자는 취득 못하는 건 같지요. 선의일 때 얘는 취득하는데 얘는 취득 못하더란 말이에요. 선의일 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이해 되시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다. 요걸 절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거고. 그죠? 우리 지난 순환에도 자세히 봤었던 거고, 계속 뭐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은 뭐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전부 무효가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일체성이 있고 분할 가능하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상적 의사 세 가지 일부분인가 이렇게 일부분인가 이렇게 그러면 일부만 무효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일부 무효 법리예요. 주의하실 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되면 뭐가 된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네. 일부 무효 법리,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은 전부 무효. 아시겠죠?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인데 무효 종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이 지도예요, 지도. 요만큼이 이 지도상이 요만큼 보이셔요? 네. 여기가 투기 위험지구예요. 사람들이 막 투기를 해요. 네? 무슨 뜻이에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투기를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투기를 방지하고자. 어느 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했고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받도록 한다. 왜? 투기 수요를 차단시키려고. 여러분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러면 어느 땅을 살 거예요? 값이 오르는 땅을 살 거예요? 값이 떨어지는 땅을 살 거예요? 오르는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럼 오르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면 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만들었겠냐고요. 투기를 막으려고. 그럼 투기가 왜 생기겠어요? 호자가 많으니까 악재가 많으니까. 호재가 많으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려고 토지 거래하는 사람들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국가가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을 당사자가 만약에 이 지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된 이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뭐를 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해라.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그때 계약을 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서요. 땅값이 오를 예정인 지역이죠? 그럼 사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으니까 사려는 매수인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르는 거예요. 그냥. 계약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네? 계약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라면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하더란 말이에요. 계약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청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찝어 놓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법률행위 효력을 보자. 그래서 허가 신청 전과 허가 신청 후를 나눠서 보게 되면 일단은 허가 신청 전에는 허가 신청한 다음에는 유효로 확정되거나 또는
무효로 확정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럼 허가 신청 전 상태에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계약금을 줘놓고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당사자 간에는 채권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채권적 효력이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투기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채권 침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채권 침해가 없어요. 채권 침해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가 안 돼요. 채권 침해가 안 생기니까. 그럼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다. 조건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채권 침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등기 청구 안 되고 조건부로도 안 돼요. 자, 근데 565조는 뭐냐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예요. 즉, 준 사람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돼요. 계약금 준 거 포기하거나 또는 받은 사람이 2배를 물어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이거 왜 될까요? 봐봐요. 얘가 투기 목적으로 계약을 했지요. 근데 에이 이거 걸릴 것 같아. 나 포기할래. 그럼 계약금 날려요. 그럼 얘한테 손해가 가요? 손해가 가지 않아요? 손해가 가죠? 얘는 투기 목적으로 샀어요. 샀는데 얘 입장에서는 2배를 줘야 된대요. 그래야 계약 포기한대요. 그럼 얘 입장에서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둘 다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입는 것이니까 투기 목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결국 자기들끼리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65조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으로서 계약 해지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유동적 무효니까 무효라서 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돼요.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이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계약금에 대해서. 무효이지만. 왜 그럴까요? 예? 뭘 해야 되니까? 허가 신청은 해야 되니까. 요거는 강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놈들이 토지거래가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국가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는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금 자체는 아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한마디로 이건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허가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등기 신청이 협력 의무예요? 허가 신청이 협력 의무예요? 허가 신청이 협력 의무. 따라서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력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가 아니에요. 그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협력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협력 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일단은 계약해 놓고 그 다음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기를 방조하는 거잖아요. 방치하는 거잖아요, 투기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해버리면 이게 된다 그러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해지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 그럼 언제 유효로 확정되겠어요? 허가 나거나 허가 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요. 지정 해제됐다는 말은 이제 투기 위험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효로 확정됩니다. 자, 그러나 불허가 났다.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로 확정되겠죠.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무슨 뜻이에요? 허가를 아예 자기들이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하거나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내용의 계약이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계약. 어떤 거냐면 잠탈이 뭐냐고요? 잠탈이라고 했을 때 잠탈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잠재적으로 탈피하는 현상. 잠탈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치 허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사실상. 지금 갑의 토지를 을이 1억 원에 샀거든요. 근데 얘한테 2억 원에 팔아요. 다시. 그러면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샀는데 매수인인데 다시 사자마자 또 이놈한테 팔아먹고 마치 얘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받은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얘네들이 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게 바로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결국 투기를 실현했잖아요. 얘는. 투기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 구역을 지정한 목적인데 결국 투기를 실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확정적인 무효이다 그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투기를 해놓고 얘를 붙여서 얘하고 마치 직접 거래한 것 마냥 허가까지 받았다. 그래도 이건 확정적인 무효이다. 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숨길 잠자하고 탈피하다라는 데 탈자. 잠탈하는 내용 계약. 그 다음에 쌍방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래도 역시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예. 그래서 절대적 무효 137페이지 보시면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그래서 누구에게나 또는 누구에 의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상대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효만 봤지만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도 절대적인 취소가 될 수 있고 상대적 취소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가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나와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보시면 139페이지에 법률행위 효력이 현재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허가나 추인 등에 의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법적 상태. 그래서 우리 유동적 무효의 예로서 어떤 거 봤죠? 바로 밑에 무권 대리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가 그 예이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이렇게 나와 있죠. 무권리자의 처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봐봐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이 갑의 대리인 을이요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권 대리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지금 대리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둘째들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지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지 이름으로. 예? 큰 놈은 아버지를 대리해서 아버지 걸 팔았는데 둘째 놈은 을다시는 아버지 거를 지 이름으로 지 앞으로 돌려놓고 지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이거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얘는? 얘는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예? 둘째가 더 나쁜 놈이죠. 근데 큰 놈은 그래도 아버지 거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리라는 변명을 했어요. 근데 얘는 현명도 안 하고 아예 지 이름,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고 지가 마치 소유자인 거 그냥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 데려가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무권 데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자, 그래서 거기 무권 대리 행위나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요게 똑같다. 무권 대리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이는 크게 뭐 볼 게 없으니까 다음 전에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